이봐, 김 회장. 요즘 우리 모임에 안 나오는 박 사장 기억나나? 물론이지. 그런데 어제 우연히 마주쳤는데 날 못 알아보더군. 치매가 시작된 모양이야. 그 사람 매일 삼겹살에 소주 한 병이 일과였잖아. 나도 그런데. 걱정 마. 자네는 나처럼 건강식을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잠깐. 내가 오늘 약을 먹었던가? 아니, 어제 저녁은 뭘 먹었더라? 이런, 자네도 여러분, 깨끗한 식습관이 오히려 두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아오며 본 수많은 중년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일상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제가 35년 동안 신경과 의사로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인 치매 발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7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60대 때부터 치매가 온다면 얼마나 불행한가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매일 치매 유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자신이 이런 음식을 매일 드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한 인지기능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자, 이제 제가 35년 신경과 의사생활 동안 확인한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매 예방을 위해 끊어야 할 음식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매일 드시면 뇌혈관이 급격히 노화됩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과 과도한 염분, 포화지방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60대 이상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매년 인지기능 저하로 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가공육을 매일 섭취했습니다. 67세 박모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매일 아침 햄과 소시지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활력 있는 게 다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서야.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기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고 MRI 검사 결과 미세혈관성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공육에 함유된 아질산나트륨은 혈관 내 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상승시켜 내미세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하버드의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29% 높았습니다. 60대 이상이 매일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뇌혈관의 탄력성은 10년 동안 약 1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제부턴 가공육 섭취는 피하고 가공육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드셔야 됩니다. 첫째,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청어 등을 주 3회 이상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콩류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셋째, 견과류와 씨앗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넷째, 닭가슴살이나 칠면조 같은 살코기는 가공육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계란은 적당량 주 4-5개로 섭취하면 뇌 건강에 필요한 콜린을 공급합니다. 박모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라 가공육 섭취를 중단하고 건강한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셨더니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머리가 전보다 맑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신문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62세 최모 할머니는 최근 6개월 사이 급격한 기억력 저하로 가족들이 걱정하여 방문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MCI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과자, 크래커, 프라이드 치킨, 패스트푸드 등을 즐겨 드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단 음식과 바삭한 음식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소소한 즐거움인데 이것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질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방해하고 신경염증을 촉진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신경과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60대 이상 성인은 10년 내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실제로 트랜스 지방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고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특징입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생성을 감소시켜 새로운 신경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트랜스 지방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부 피감소 속도가 최대 2배까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포장된 과자, 쿠키, 크래커 대신 집에서 만든 간식을 드세요. 트랜스 지방 섭취를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세요. 이들 기름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음식 포장지의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경화유, 부분 경화유, 쇼트닝이 표시된 제품은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세요. 프라이드 치킨 대신 구운 닭가슴살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90% 이상 낮습니다. 외식 시 패스트푸드점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특히 감자튀김, 도넛, 튀김만두 등은 트랜스 지방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최모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트랜스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이셨습니다. 3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해보니 작업 기억력과 주의력이 개선되었고 6개월 후에는 가족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대화할 때 훨씬 또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딸이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정제탄수화물은 두뇌의 당뇨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뇌당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최근 신경과학에서 주목받는 개념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58세 김모 선생님은 대학 교수로 평생 두뇌를 활발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몇 년 사이 단어 찾기 어려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평생 공부만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식습관을 물어보니 바쁜 일상 속에서 대부분이 식사를 흰밥, 면류, 빵 등 정제된 탄수화물로 간편하게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바쁠 때는 라면, 김밥, 떡볶이 같은 음식을 자주 드셨죠.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생산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뇌 기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감소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대체할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흑미, 귀리 등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식이섬유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혈당 스파이크를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또 베리류, 사과, 배는 혈당 상승이 완만한 반면 수박,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식사 전 1큰술의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식후혈당 상승을 25%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세요. 근육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뇌의 당대사를 개선합니다. 김모 선생님도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감소했고 인지기능 테스트에서도 주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강의 준비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초가공식품은 뇌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즉석식품, 과자, 탄산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 다양한 초가공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하지만 이런 초가공식품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62세 박모 할머니는 최근 기억력 저하와 함께 우울감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식단은 거의 대부분 초가공식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은 컵라면이나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냉동식품, 저녁은 배달음식이 일상이었죠. 김 선생님 혼자 살다 보니 요리할 욕도 없고 이렇게 간편한 음식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것 때문에 제 머리가 나빠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안타깝지만
의학적 증거는 분명합니다. 초가공식품은 뇌염증을 유발하고 인지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식단의 30% 이상을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28% 증가했습니다. 박모 할머니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5년간 혼자 생활하면서 식사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요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의미가 없게 느껴져 편의점과 배달 앱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고 하루에 탄산음료를 한두 캔씩 마셨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한 달에 몇 번 사 먹는 정도였습니다. 박모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가스불을 끄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딸이 방문했을 때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은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초가공식품에 함유된 인공첨가물, 고과당 옥수수 시럽, 정제된 지방 등은 장내 미생물군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장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독소와 염증물질이 혈류로 유입되게 합니다. 이 염증물질은 혈액 내장벽을 통과해 뇌조직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신경염증은 신경세포 간 통신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경세포 사멸을 촉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초가공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박모 할머니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의 효과를 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말에 2~3시간 투자하여 간단한 반찬 서너 가지를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평일에 건강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박모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딸의 도움으로 시작한 후 점차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냉동 채소를 활용하세요. 신선한 채소를 손질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냉동 브로콜리, 시금치, 콩 등을 구비해 두세요. 영양소 손실이 적고 빠르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초가공식품을 한꺼번에 끊으려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모 할머니도 처음에는 탄산음료만 끊었고 두 번째 달에는 컵라면을, 그 다음에는 과자류를 줄여나갔습니다. 넷째, 건강한 간편식 대안을 찾으세요. 시중에는 첨가물이 적고 영양가 있는 간편식도 있습니다. 통곡물 샌드위치, 두부 요리, 달걀찜 등은 5분 이내로 준비 가능합니다. 다섯째, 식사일기를 작성하세요.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 박모 할머니는 식사일기를 통해 자신이 일주일에 치킨을 4번이나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모 할머니는 이 5가지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40% 이상 감소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 MMS의 점수가 23점에서 26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관적인 느낌의 변화가 컸습니다. 김 선생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전에는 늘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더 선명해졌어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봐도 줄거리를 더 잘 기억하고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딸도 어머니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통화에서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항상 누구인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약속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집안 정리정돈도 예전처럼 깔끔해졌어요. 5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라면, 젓갈 등 우리가 즐겨 먹는 많은 음식에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71세 김모 할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식 식단을 고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과 김치를 드시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한식을 드셨으며 저녁에는 특히 짜게 간한 찌개류를 좋아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조상들도 다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짠 음식이 뭐가 문제라는 거요? 난 평생 김치 없이는 밥 한 끼도 못 먹었어. 김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보다 3.5배 정도 많았습니다. 김모 할아버지는 최근 1년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길을 찾는 능력이 저하되어 내원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동네 목욕탕을 찾아가지 못해 경찰의 도움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대화 중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김모 할아버지는 경도의 혈관성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 MRI에서는 다발성 미세뇌경색이 발견되었고 혈압은 고혈압 상태였습니다.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결과 야간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뇌혈관 손상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어떻게 뇌 건강을 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높은 혈압은 뇌의 미세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출혈이나 미세경색을 일으키며 이러한 작은 손상들이 모여 혈관성 인지장애로 발전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뇌혈관 자동 조절 기능의 손상입니다. 정상적인 뇌는 혈압이 변동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고혈압은 이 자동 조절 기능을 손상시켜 뇌가 적절한 혈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노인들보다 혈관성 인지장애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또한 10년 추적 연구에서는 고염분 식이를 유지한 그룹의 해마체적이 저염분 식이 그룹보다 평균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모 할아버지를 위한 맞춤 식이요법을 설계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저염 발효 식품을 활용했습니다. 일반 김치 대신 나트륨 함량이 30% 낮은 저염김치로 대체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싱겁다고 불평하셨지만 2주 후부터는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허브와 향신료로 간을 대체했습니다.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파, 후추 등으로 맛을 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면 적은 소금으로도 맛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점진적 감소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소금을 급격히 줄이면 거부감이 생기므로 매주 10%씩 줄여나갔습니다. 3개월에 걸쳐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넷째, 식사 전 채소 습관을 들였습니다. 식사 전에 생채소 샐러드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짠 음식의 섭취량이 자연히 줄었습니다. 다섯째, 외식 전략을 세웠습니다. 음식점에서는 간을 약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찌개류는 건더기 위주로 먹도록 했습니다. 4개월 후 김모 할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야간에도 정상적으로 혈압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변화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특히 주의력과 실행기능 영역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혼자서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예전처럼 바둑동호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의 자신을 되찾고 계세요. 한두 달 전만 해도 바둑 규칙도 헷갈려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동네 최강자가 되셨어요. 김모 할아버지 본인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의사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요. 아내와 이야기할 때도 예전처럼 대화 가술술 이어진다오. 간이 약한 음식도 이제는 맛있게 느껴지니 신기하지. 여섯 번째, 과다한 당분은 뇌의 에너지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달콤한 디저트, 초콜릿, 음료수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이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56세 이영미 환자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달콤한 디저트에 의존했습니다. 아침에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카페라떼, 점심 후에는 초콜릿 케이크나 마카롱,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저녁에 아이스크림 한 통을 모두 비우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 당이 필요해요. 초콜릿 먹으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우울한 기분도 풀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영미 씨는 최근 6개월간 점점 악화되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발표 중간에 갑자기 말이 끊기거나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공복 혈당은 전당뇨 상태였고 당화혈 색소는 6.2%로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나이에 비해 실행기능과 작업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해마 부위의 포도당 대사를 측정하는 검사에서 또래 평균보다 15% 낮은 대사 활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과다한 당분 섭취가 어떻게 뇌 기능을 망가뜨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뇌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인데 문제는 과도한 당분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신경세포는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에너지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연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자동차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슐린이 단순히 에너지 대사 조절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뇌에서 시냅스 가소성과 장기 기억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신호 전달이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더구나 고당분 식이는 혈관 건강도 해칩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미세혈관 손상을 촉진합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인지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량이 약 6티스푼을 초과하는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도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당화혈색소가 5.7%를 넘으면 해마의 크기가 연간 12%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영미 씨를 위한 뇌과학이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달콤한 음식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단계별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첫째, 당분 노출일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영미 씨는 자신이 하루에 평균 28티스푼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WHO 권장량인 6티스푼의 4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둘째, 단말리셋 2주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간은 금단 증상이 있었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미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맛없게 느껴졌던 자연과일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5초 규칙을 실천했습니다. 단 음식이 당길 때 5초 동안 이것이 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충동적인 섭취를 크게 줄였습니다. 넷째, 건강한 대체품을 찾았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대신 카카오 함량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아이스크림 대신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얹은 디저트를 선택했습니다. 다섯째, 당분 운동 연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단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당 분량에 비례해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단 음식 섭취를 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이영미 씨의 당화혈색소는 5.8%로 감소했고 공복 혈당은 정상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인지기능 검사에서 작업 기억력과 실행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회의 중에 메모를 보지 않고도 중요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 복잡한 계약서도 예전처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머릿속 안개가 거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의 직장 동료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이 부장님이 예전의 날카로운 판단력을 되찾은 것 같아요. 요즘 회의에서 예전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복잡한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요. 7번째, 과도한 알코올은 뇌를 위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치매 위험 식품은 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사회적 활동과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64세 박모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30년 넘게 비즈니스 술자리에 참석해 왔습니다. 주 4, 5회 매번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평생 이렇게 마셔왔는데도 간 수치도 정상이고 건강검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죠.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그냥 나이 탓 아닐까요? 박모 씨의 가족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최근 2, 3년 사이 급격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꼼꼼하고 세심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성격도 충동적으로 변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박모 씨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뇌 MRI에서 그의 나이에 비해 뇌이축이 심했고 전두엽과 해마의 부피가 또래 평균보다 약 12% 작았습니다. 알코올이 어떻게 뇌를 손상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인 신경독성 물질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사멸을 촉진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판단력,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의 주요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와 GABA의 균형을 교란시킵니다. 이는 신경세포 간 통신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티아민 결핍입니다. 알코올은 티아민 흡수를 방해하고 만성적인 티아민 결핍은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의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주당 14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해마 이축 속도가 비음주자보다 최대 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뇌 손상이 일부 비가역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박모 씨의 치료는 단계적 접근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음주일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마시는지 기록하면서 자신의 음주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절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갑자기 금주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주 4-5회에서 2-3회로 소주 한 병에서 반 병으로 줄이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셋째, 대체 활동을 찾았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 골프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넷째, 비즈니스 술자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거나 운전을 자청하여 음주량을 제한했습니다. 다섯째, 영양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티아민, 엽산, 비타민 B12 등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보충했습니다. 6개월 후 박모 씨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주일 2회, 매번 소주 반병 이하로 음주량을 줄였고 인지기능 검사에서 특히 주의력과 실행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추적 MRI 검사에서 뇌이축 진행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에는 술을 줄이는 게 사회생활의 종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선명한 정신으로 대화할 수 있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네요. 아내도 제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좋아해요. 지금까지 치매 위험을 높이는 7가지 식품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35년간 신경과 의사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10년 후, 20년 후의 인지기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식탁 위의 선택을 조금씩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신이 이미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 의학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금빛지혜 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금빛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